자, 한동훈 픽 비대위원 어떤 색깔일까?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비대위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까지 비대위원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되죠. 지금 거기에 과연 어떤 인물들을 영입할 것인가? 이쪽으로 또 관심사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죠. 뭐 관련 질문을 좀 받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를 좀 꺼내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기존의 우리 당원과 보수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 다음 주, 내주죠. 이제 26일이면 뭐 절차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날부터 활동할 텐데 어떤 인물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여론의 마음을 잡는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들을 뽑아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울리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 만든 말인데 그럼 어떤 분들이 어울리는 겁니까? 제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예. 뭐냐면 과거 비대위에 보면은 뭐 삼선 한 명, 재선 한 명, 예. 그다음에 뭐 나이별로, 또 지역별로, 성별 안배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공식에서 탈피해야 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의 이미 느낌을 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비대위가 그런 식의 안배되는 비대위라면 무슨 올스타 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그 올스타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승전을 하고 있고 마지막 회에 들어가서 예.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가장 센 분들, 가장 강렬하고 선명하고 그런 메시지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거지 예. 안배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구성을 하겠다면 예. 충분히 그 한동훈 장관의 선임 배경과 이것들을 상황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인선이 되리라고 보고 그럼 그게 누구냐? 예. 그게 이제 궁금한 그거잖아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고 누구냐? 과연. 그건 뭐 한동훈 지명자의 생각에 있을 텐데 적어도 당에서 골라서 그분 이분으로 하세요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에 있는 분들이나 뭐 당 주변 분들에서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고 그 기존의 여의도 국회 주변 그리고 여의도 안이나 안팎에서 많이 봤던 분은 아닐 것 같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야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도 답을 하셨는데 좀 막연한데요. 구체적으로 그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청년인지 아니면 뭐 직업을 골고루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안배는 아니다라고만 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 박원석 의원께는 네. 지금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는 어떤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뽑혀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박원석 의원께는 질문을 바꿔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인물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을 것 같습니까? 본인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이요. 그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일단 기존의 정당 내부 인사라기보다는 예. 밖에서 뭔가 참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 예. 상대적으로 젊은 이런 분들이 아마 비대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일단 젊은 인물들. 예, 물론 예. 당 내에서도 뭐 일부는 선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당 외부에 방점을 더 많이 두지 않을까 싶고 예.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당 내보다는 의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인가 들어갔었고요. 외부 인사가 6명인가 참여했던 걸로 예. 기억을 해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기존 내부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어떤 인적 쇄신과 예.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뭐 물갈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자체 진단으로도 예. 몇 가지 이제 취약 요인이 거론되잖아요. 예. 뭐 이 중도, 수도권, 청년 예. 그런 층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면면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파격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존의 정치권에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영입하고 또 비대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안 화면에 지난 2011년 당시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 당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나왔는데 좀 소개해드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죠.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이런 분들이었군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지금도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분들이 포함된 사항이었어요. 이게 당시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이군요. 그때 당시 모습이었는데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오늘 이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뭔가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떠냐고. 자, 하태경 의원 현안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좀 보였는데 이렇습니다.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 그러니까 젊은 인물로 채우자. 그렇게 된다면 586 정당인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7, 8, 9 세대가 심판할 수 있다. 7, 8, 9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입니다. 그렇다면 20대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원내 청년 정치인들을 가나다 순으로 명단을 나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 계신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전 많은 분들이 2011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2011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무엇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는 배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비슷한 자락은 깔고 시작을 했어요. 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정말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이 됐는데 그 투입된 비대위원장이 일단 유력한 대선 주자다라는 거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 그들과 함께하는 비대위원은 또 어떠냐? 예, 파격이 있었는데 아까 젊은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즘은 젊은 정치인들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지금 저 이준석 대표 화면 지금 나오고 이준석 전 있는데 대표네요. 네, 예. 그때 26살. 근데 네. 정말 젊었군요. 네, 26살. 국회 경력은 의원실 인턴한 경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전격 비대위원으로 발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조라든지 이렇게 정말 젊은 남성,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예. 발탁을 했고요. 그리고 원내는 최소화했었는데 민본 21이라고 다소 혁신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의원들만 2사람 이제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주는 김종인이나 뭐 이상돈 이런 분들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 타당이 선점할 것 같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평소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 민주화 이거는 이제 보수당보다는 왠지 민주당 쪽에서 더 가치를 살 것 같은 그런 정책적인 가치를 얘기할 만한 분을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번 비대위가 무슨 정책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경쟁당의 정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젊은 층도 있지만 예. 사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할 만한 얘기는 평소 국민의힘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 열정, 현신, 실력에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는 굉장히 젊은 인물을 비대위원으로 뽑는 게 좋을 것이다. 일단 이거 공통된 말씀들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할 법한 정책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도 비대위원으로 포함시키면 어떤가?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소용주 민주당 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만약에요, 아까 하태경 의원 7, 8, 9 비대위원 다수가 7, 8, 9 세대로 된 비대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에는 위협적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뭐 인적 쇄신의 영역은 아니죠. 그냥 비대위 구성이 젊어졌다 예. 정도인 것이고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남 물갈이론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했을 때 그게 위협적인 것이지. 아. 비대위 몇 면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정도 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그냥 그다지 그거는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자체에서 국민한테 알리는 것뿐이에요. 민주당은 대책점이 될 거라고 하태경 의원이 왜 저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586 세대가 주도하는 민주당과 달리 네. 비대위원이면은 여당의 이제 지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도부의 주력이 7, 8, 9, 90년대 세대가 된다. 그러면 대비되는 모습은 아니냐. 지금 하태경 의원의 취지는 그걸로 보여요. 예, 대비는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전체의 골격이 바뀌어야지. 어떤 그런 뭐 비대위원 중에 여러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왔고 비대위원장이 젊다. 한동훈 장관 한 명으로도 이미 그 이미지는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누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두렵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73년생 젊지요. 예.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를 받고 있는데 7, 8, 9가 아니라 아까 예. 다 얘기하시는 것들은 박근혜 비대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박근혜 모델로 가야 된다. 박근혜 모델은 뭐였냐면 완전히 바뀌는 거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갈 때 색깔까지 바꿨어요. 예. 민주당이 갖고 있던 빨간색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진보 정책, 경제민주화 가져갔죠. 예. 그다음에 친박을 배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혁신이라면 결국에는 모양, 젊은 사람들 앉혀놔봤자 내용이 그대로 뭐 할 겁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직영 점장처럼 행동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봤자 에이 똑같네. 그냥 간판만 바꿨네. 이면 예. 그러면은 기대보다 심하게 훨씬 크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젊은 사람도 좋지만 정말 친윤이 아닌 예. 말하자면 뭐 천하용인 정도 중에 한 명을 뭐 픽업해서 쓴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죠.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천하용인 그 멤버들을 비대위원으로 그중에- 뽑는다면 그렇죠. 뭐 그 정도가 된다면 예. 당이 변하고 있구나 하겠지만 음. 저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조금 긴장됩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변화를 가는구나.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그때 저희가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152석이면 저희가 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느슨한데? 라는 판단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영주 부대변인의 말씀은 비대위 구성 그 정도면 안 되고요. 그것도 뭐 웬만한 파격이 아니고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비대위가 어떤 당의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회 약간 조언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